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검은사막 스튜디오의 라이브 서비스 총괄 장재석입니다. 지난 구정 이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거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스튜디오 일원들 모두 열심히 게임 만들고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모험가 여러분께서도 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큰 업데이트 소식은 아니지만 오랜만에 저희 근황도 전해드리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에 모험가분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클래스 밸런스나 좀 신규 의상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소소하지만 여름 업데이트 전까지 저희가 준비 중인 컨텐츠나 시스템도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씩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은사막 스튜디오의 게임 디자인 실장 양환수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가구 버프의 변화입니다. 가구 버프는 현재 저희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매번 주거지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게 너무 많죠. 이에 많은 모험가분들께서 메이드를 통해 원격으로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면 어떨지, 야영지에 설치해서 바로 사용하면 어떨지 등 다양한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가구 버프는 저희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을 검토했었습니다. 다만 가구 자체가 주거지 설치용 아이템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고 여기에 내구도 시스템까지 엮여 있어서 이를 구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해결해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목표인데 가구의 경우는 깔끔하게 해결해드리지 못하고 길드 장원용 가구 같은 방식으로 좀 우회한 것도 이런 구현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불편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요. 기존의 방식은 유지하면서 가구 버프를 주문서로 전환하는 방법을 새롭게 추가하고자 합니다. 가구 버프를 주문서로 전환하고 이를 통합거래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서 유통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길드원들과 함께 장원에서 사용되거나 개인이 활용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가구 버프가 대상이 아닌 수렵을 통해 획득 가능한 박제류 가구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울루키타에서 사냥하다가 금대지굴 사냥터가 추가되었을 때 개인 가구 설치에 대한 번거로움이 너무 크게 느껴졌고 아토락시온 사냥터에서도 길드 장원을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모험가님들에게 편한 방법을 제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수렵 컨텐츠를 통해 제작 가능한 모든 가구를 가공하면 영물의 잔재라는 아이템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한 영물의 잔재에다가 은화로 살 수 있는 전용 양피지 1개 그리고 광명석 1개를 조합하면 가구의 버프 효과가 붙은 주문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든 주문서는 추출한 가구에 따라 효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광명석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물의 잔재 1개와 양피지 1개 그리고 경로와 같은 공격력이 오르는 불의 광명석을 사용했다면 완성된 주문서는 공격력 증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땅의 광명석 파도를 재료로 사용했다면 공격력 증가가 아닌 회피력 증가 효과가 주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광명석을 이용해서 각각의 주문서를 목적에 맞게 직접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설계를 한 이유는 지금까지 수렵을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 더 의미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격력 증가 효과가 있는 가구 위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효과를 가진 가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가구의 효과와 관계없이 수렵을 통해 제작 가능한 모든 가구는 가공을 통해 동일한 원석인 영물의 잔재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고 대신 어떤 광명석을 추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도록 해서 각 가구의 가치를 평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은화로 구매하는 전용 양피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양피지의 경우는 수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노란색 등급의 최상급 가죽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수렵을 주로 즐기시는 분들은 그만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작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서 3줄 요약해 드리자면 첫 번째, 수렵 박제 가구들은 앞으로 주문서로 제작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두 번째, 기존의 수렵러들은 쌓여있는 재료를 통해서 제작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세 번째, 제작된 주문서는 거래가 가능하며 박제를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는 비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 방법이 최고의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버프를 줄여나가면서 어떤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큰 변화를 하기에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고 모험가 여러분에게도 준비할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찾아서 도입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보다는 확실히 편한 방식이니까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패치는 5월 28일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버프의 부담은 줄이고 선택은 넓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좀 전에 설명드린 버프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주제인데요. 앞으로 모험가 여러분께서 적용받고 있는 버프 효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UI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 정도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외의 버프들, 특히 이제 생활형 버프나 소모형 버프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야 했었잖아요. 게다가 가문에 적용받는 지속 효과는 물론이고, 뭐 음식이나 비약, 주문서 등 이 각각의 효과들을 다른 창에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새로운 통합 UI 안에서 이 모든 버프 효과들을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버프 효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필요한 타이밍에 맞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모험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플레이 리듬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바로 공격력과 방어력의 표기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게임에서는 장비창에 표기되는 공격력과 방어력 수치로 대부분의 전투 스펙이 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플한 형태가 오픈 초기에는 더 편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은 제한 거점전이나 점령전처럼 정밀한 세팅이 필요한 콘텐츠도 있고, 또 사냥터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세부 능력치 정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효과가 다 적용되면 이 표기 능력치와 실제 능력치의 체감 차이도 더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도 장비창의 내 능력치 보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지만 게임 내 대부분의 수치는 이 표기 능력치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제 내 장비창에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기존처럼 장비 능력치 형태로 볼지 아니면 최종 능력치 형태로 볼지 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종 능력치 보기를 하면 장비의 능력치 외에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든 버프 효과까지 전부 합산된 형태로 볼 수 있게 되고요. 추가로 옵션을 통해서 몬스터 추가 공격력 그리고 종족 추가 피해도 직접 선택해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종족 추가 피해의 경우에는 3가지 타입이 있어가지고 항상 직접 계산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부분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환한 능력치 정보는 단순히 장비창에서만 바뀌는 건 아니고요. 메인 인터페이스 좌측 상단에 그 공격력 방어력 표기 부분하고 이 사냥터 정보 UI하고도 연동이 됩니다. 각 사냥터에서 요구하는 능력치와 좀 여러분의 최종 능력치를 바로바로 비교해서 좀 더 정확한 판단과 준비가 한층 수월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최종 능력치 보기가 기본값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장비의 능력치, 그러니까 표기공하고 표기방이 저희가 모두 익숙해져 있으니까 급하게 한 번에 바꾸기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형태를 거쳐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 최종 능력치 보기에 익숙해지고 선호도가 높아진다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 기본값 전환도 검토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패치는 기존 모험가 분들에게 어느 정도 편의성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게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막 적응해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단순히 숫자가 전환되는 게 아니라 게임을 더 깊게 이해하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그래서 더 신경 써 나가려고 합니다. 공격력과 방어력 표기 연동은 바로 다음 주인 4월 30일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모든 버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은 5월 중순에 맞춰서 패치 예정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 컨텐츠 관련 개선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3일 낚시 개편을 시작으로 해서 생활 전반에 걸친 패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확실히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분들이 생활 컨텐츠를 즐겨주고 계십니다. 특히 낚시의 경우에는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점과
잠수형 콘텐츠라는 특징이 더해져서 고유한 역할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에 맞춰 다른 생활 콘텐츠들도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개선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낚시와 함께 잠수 콘텐츠의 주력이었던 조련인데요. 조련에도 새로운 재미 요소와 함께 수익에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고민해봤습니다. 야생마를 포획 시에 현재는 6세대를 기준으로 매우 낮은 확률로 7세대가 등장하는데요. 이제는 6에서 7세대를 기준으로 낮은 확률로 8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1에서 10레벨의 야생마가 포획됐는데요. 이제는 1에서 최대 20레벨의 야생마가 포획되도록 변경되며 이에 따라서 말의 성장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황실 납품이나 교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기대감을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보다 더욱 기대감을 드리기 위해서 새로운 야생마들을 추가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장 속도는 기존보다 2배 느린 말이지만 황실 납품 시에는 가격이 3, 4배 높은 말이라던가 혹은 매우 낮은 확률로 등장한 암컷 말이 교배 횟수가 4회인 상태로 포획되는 그러한 새로운 야생마들도 추가 예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원도와 거점 투자 시스템입니다. 현재 거점 투자에 필요한 공원도 수치는 과거에 무역로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선 효율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점 투자에 대한 필요한 공원도를 전체적으로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관문을 포함한 주요 거점들은 현재와 동일한 방향으로 필요 공원도가 비교적 높게 설정되며 일반적인 거점들은 필요 공원도를 대폭 낮춤으로써 거점 자체의 필요 공원도는 줄이고 그 안에 생산 거점 투자 시 공원도가 필요한 방식으로 조정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우징에 요구되는 공원도의 경우에는 아무리 높아도 최대 5포인트를 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특히 이제 그라나 같은 경우에 하우징에 필요한 공원도가 8포인트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모두 5포인트 이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구 공원도 수치를 완화하면서 무언가 여러분이 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울루키타처럼 기존의 생산 거점이 없던 지역에도 신규 생산 거점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사의 가지처럼 수급이 어려운 그런 재료들을 더 추가로 얻을 수 있도록 해서 생산 거점을 설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주가르에는 당연히 일꾼 숙소도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원도 최대치 관련해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 콘텐츠 관련 추가 내용입니다. 지난 칼페온 연회에서도 발표했었던 중범선 자동 낚시 기능이 추가됩니다. 우선 선원 배치 UI에 새롭게 추가된 낚시 슬롯에 선원을 배치하면 새로운 낚시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새로운 슬롯이 추가된 만큼 선실도 당연히 추가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새롭게 추가된 중범선 장비칸에 낚싯대를 장착하면 크리오가 나타나서 항해 중에 낚시를 대신해서 진행해 줍니다. 새로 추가되는 중범성용 낚싯대는 새롭게 획득을 해야 하는데요. 대항해 시대 추천 의뢰를 해달 물물 교환원까지 완료를 하면 벨리아 마을의 크리오에게 낚싯대와 관련된 간단한 의뢰를 수주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의뢰를 완료하면 크리오에게 까마귀 주화를 이용해서 교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항을 즐기시던 모험가님들께서는 어렵지 않게 획득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항해 중에 낚시 상세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항해 중 낚시는 숙련도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보물 물고기가 낚일 확률은 1%로 고정되어 적용됩니다. 크리오가 낚은 물고기는 기존의 낚시와 동일하게 캐릭터 가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가방 속 어항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중범선의 이동이 멈추면 낚시도 정지하게 되니 이 점은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연금술인데요. 사실 연금술은 장기적으로 크게 손볼 계획이 있지만 그 전에 저희가 또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약의 무게 조정입니다. 현재 초록색이 0.5LT, 파란색이 0.7LT로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음식과 비교했을 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제 연금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금방 무게 초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비약을 0.2LT로 통일해서 무게 부담을 줄이고 제작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연금용 황실 납품 상자의 경우에 재료 대비 수익이 너무 낮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선 상자 제작 시에 필요한 비약 수량부터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도인의 약품 상자를 예로 들면은 비약이 각 9개씩 필요한데 이를 6개로 조정하고 상위 비약의 경우
원래 3개가 필요한데 이 부분 역시 2개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이후 가격 조정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렵 컨텐츠입니다. 우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가구 버프의 주문서화가 있을 것이고 추가로 수렵총을 장착했을 때 액션을 조정해서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전력 질주 중에서도 재정전이 가능합니다. 또 이동 중에 Q를 누르면 즉시 앉으면서 걷기가 가능해지고 구르기 이후에는 장전 속도가 빨라지도록 해서 좀 더 자유롭고 편안한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마을 창고에 물자 수송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은 마그누스 의뢰를 완료했을 때 모든 마을을 원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송 기능이 크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가공무역품 옮기는 데 사용되는 무역마차의 개수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일반 마차 5대와 무역마차 1대인데 무역마차를 4대에서 한 5대까지 늘리고 그만큼 일반 마차를 줄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소소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생활 관련 업데이트들은 5월 한 달간 지속적으로 반영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꾸준히 저희가 개선해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생활 콘텐츠가 각자의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께서 기대해주고 계시는 아토락시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다가오는 5월 28일 최후의 글라디우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토락시온의 여정은 지난 2021년 6월 2일 바하마키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5년에 걸친 스토리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아토락시온 특유의 분위기와 스토리 그리고 협동 기반 전투를 좀 사랑해주신 모험가 분들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최후의 글라디우스에서는 모험가 여러분이 검은 사막으로의 첫 여정을 함께했던 그 존재 있죠. 바로 하얀 마녀 일레즈라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의미가 큰 만큼 지난 아토락시온 우두머리들과는 좀 다르게 일레즈라하고 1대1 형태로 전투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검은 사막을 시작하면 확인할 수 있듯이 일레즈라는 몸속에 수많은 흑정령을 지니고 있는데요. 바로 그 힘을 이용해서 압도적인 어떤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모험가 여러분이 클래스 전승을 통해 만났던 이 강력한 환영의 형태들이 이번에 더 강화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환영들과 주변의 강력한 오브젝트들을 좀 파괴하면서 일레즈라를 무력화시키는 걸 목표로 전투를 하시게 됩니다. 난이도의 경우에는 검문사당의 10제 신의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게임을 즐겨주신 분들에게도 이 적당한 도전력과 집중력이 필요한 난이도이기 때문에 아토락시온의 엔딩에 좀 어울리는 전투 경험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레즈라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결말이 아닌 이 마계로 불리는 에다니아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최후의 글라디우스를 통해서 일레즈라가 어떤 진실을 드러내고 또 어떤 이야기를 남길지 모험가 여러분 모두 꼭 한번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년간 아토락시온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험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전투가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서두에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마무리를 하기 전에 2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밸런스 패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밸런스 패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현재 PVE에서 성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클래스들을 확실하게 상향 조정해서 지금까지 어떤 인식을 바꾸고 명확한 체감의 변화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밸런스 패치는 대체로 보수적인 방향으로 설계를 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모험가 분들의 어떤 숙련도 차이나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 라이브에 반영할 때는 이렇게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잘못 조정한 경우에 리스크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을 선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리 여러 번 하더라도 모험가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시는 변화는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까 패치를 했는데 패치가 있긴 했나? 이런 간극이 생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과 좀 다르게 좀 더 과감하게 체감 중심으로 준비를 해보게 된 것입니다. 성능이 부족했던 클래스는 좀 눈에 띄게 상향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너무 과했던 클래스는 어느 정도 하향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클래스가 큰 차이가 없도록 상향 평준하는 걸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번 밸런스 패치를 시작할 때 이 지각 변동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그만큼 이 변화의 폭이 크다는 것을 좀 의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무리 테스트를 많이 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더라도 모험가 분들의 숙련도와 실력은 항상 이 예측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차이는 피할 수가 없는 영역이고 저희 역시 그간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 부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치에서는 변화의 체감을 우선에 두되 예상치를 벗어나는 너무 과한 결과가 나오면 즉시 조정을 하겠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향이 되었다가 다음 주에 바로 막 너프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에 분명 좀 아쉬우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를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직접 해보시면서 여러 피드백 많이 주신 모험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매일매일 진행하는 이 패치 회고가 더 의미가 있었고요. 무엇이 더 필요한지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좀 진심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라이브 패치 이후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PVE 기준으로 자이언트 전승과 각성, 그리고 격투가 전승, 금수랑 각성, 소서러 각성, 발키리 전승, 매화 전승, 노바 각성 정도가 더 패치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 패치를 끝으로 이번 시즌의 밸런스 패치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무리는 이 밸런스 패치가 끝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이번처럼 큰 흐름에서 진행하는 조정은 일단락이 되고 이후부터는 좀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크고 작은 패치들을 이어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차례 하향 조정이 있었던 클래스들도 저희가 계속 세심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급한 클래스 외에도 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건 주저하지 않고 추가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사하고 데드아의 경우 심연의 요산, 그러니까 그 마그누스 기술이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제작하고 있어가지고 앞선 패치가 마무리되면 바로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두 기술도 잘 만들어서 모험가 여러분께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PVE 쪽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PVP 쪽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고 있다는 점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좀 모두 아시겠지만 PVP는 클래스의 밸런스도 물론 중요한데 그 외에 좀 영향을 주는 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로는 저희가 지난 연회에서 언급했던 저항도 있을 거고 또 소위 마컨이라고 하는 이 숙련도와 컨트롤 사용 여부의 차이 문제도 저희가 되게 지금 깊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PVP는 클래스 자체의 성능뿐 아니라 시스템 전반에 걸친 방향 설정, 이게 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는 더 신중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험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대신 그 전까지는 크고 작은 패치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밸런스 패치라는 게 사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결국 클래스 성능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준비한 방식은 지난 패치,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했던 패치의 방식에 대한 회고, 그리고 이런 여러 고민 끝에 나온 결론 중 하나였는데요. 확실한 좀 의도를 담아서 개발하고 운영까지 해봤지만 그래도 모든 분들을 만족시켜 드리기에는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패치 이후 결과들 또 저희가 다 분석할 거고 또 여러분 피드백 토대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층 더 성숙하고 좀 슬기로운 방법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매주 가파르게 변화하는 패치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좀 불안한 마음까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번 패치 기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면서 진심 어린 의견 보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 패치와 함께 모든 모험가 분들에게 응집된 균형의 비극서 1개하고 무기 교환권 4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런 보상을 드리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패치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이 아이템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역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바로 내일인데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새로운 의상입니다. 의상에 관해서도 그동안 모험가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말씀 주셨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심플한 형태의 의상, 이런 의상을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저희가 심플한 의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기본이자 근본인 흰티의 청바지 조합입니다.
이번 의상의 정식 명칭은 새내기입니다. 그 이름처럼 산뜻하고 뭔가 에너지 넘치면서 어디서든 깔끔하게 잘 어울릴 수 있는 형태로 좀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바지는 뭐 뒤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 아트실에서 청바지 라인을 잘 살리는 방향으로 제작을 해서 딱 봤을 때 예쁘다 뭐 이런 마음이 들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추가로 이 재질 자체가 염색이 잘 먹기 때문에 뭐 기본 청바지부터 하얀색, 검은색 청바지까지 여러 분위기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티셔츠의 경우에는 전체 염색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추가로 이 라운드 넥 부분만 좀 따로 염색할 수 있어가지고 이 심플함 안에서도 여러분의 취향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발은 깔끔한 운동화가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 하이힐을 비롯해서 여러분 또 좋아하시는 아이템과 함께 좀 센스 있게 믹스 매치 하시면 그만한 개성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상은 깔끔하고 좀 가장 기본적인 미를 담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검은 사막 세계에도 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고 또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저희도 또 용기를 내서 이런저런 시도할 수 있으니까요. 더 예쁜 의상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저희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올해도 저희 검은 사막에 많은 기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도 하이델 연회가 찾아옵니다. 참고로 이번 연회는 대한민국의 빵의 성지 대전에서 진행됩니다. 처음으로 수도권이 아닌 새로운 지역에서 하는 연회라서 더 설레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마음이 하이델 연회 현장뿐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실 전 권역의 모험가님들께도 전해질 수 있도록 이번 연회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소식은 추후 GM 노트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가올 하이델 연회에서 더 즐겁고 반가운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